한국당 소식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같이 대한정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이 판국의 제1야당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복숭아를 따러 TK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랑의 한반도 대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김재일 변호사님, 장애로 가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난 5월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민생투쟁 대장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한번 방문했던 농가입니다. 근데 복숭아가 익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지키러 간 그런 명분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저기 가서 지금 복숭아를 따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행보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를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갈 이제 그런 때에 본인만 혼자 이렇게 좀 겉도는 그런 식의 이제 모양새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황교안 대표의 요즘 지지율도 많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확실히 떨어졌더라고요. 또 구체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야당은 지지를 얻지 못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이사님 어떻습니까? 이낙연 총리에 비해서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났던데요. 네,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위를 또 차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 조사 대비 3.8% 오른 25%를 기록했고요. 2위로는 황교안 대표가 0.4%포인트 하락한 19.6%를 기록했습니다. 네, 2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3위를 유지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3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소폭 하락했으나 4위로 2계단 상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범진보 여권 주자군,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범진보 여권 주자군은 48.6%가 나왔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범보수 야권 주자군은 36.4%로 전 조사 대비 모두 하락했으나 범진보 여권 주자군이 여전히 12.2%로 우세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장애투쟁에 대한 다시 한번 당내에서의 필요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필요했던 게 있었을까요? 또 유독 TK 지역을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법도 할 것 같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사실 국회 대치 국면이 원내로 바뀌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의 존재감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상당히 옅어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국회 안이 아니라 국회 바깥으로 다시 돌리려기 위해서 이러한 장외 행보를 또 거듭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황교안 대표나 지도부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답보하고 하락하는 국면이 마치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는 비박계 의원들, 최근에 쓴소리했던 장제원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김세현 의원들, 그 사람들 단속해서 원팀이 되면 한국당과 보수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여의도 연구원장 김세현 의원 어떻게든 교체하려고 내부적인 시도가 있기도 했었고요. 지금 문제는 내부에 쓴소리가 나와서 지지율 떨어지는 게 아니라 김재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황교안 대표가 대한야당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망한 민심의 오갈대를 못 찾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내부 쓴소리를 적극 수용해서 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물론 약속을 지키고 농가에 가서 관심을 보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복숭아 따는 그림이 전 국민들에게 보여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참 한가하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의 숙고가 필요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 모든 자리마다 친박을 안 치면서 친박 비박 없다, 개파 없다, 이런 말씀이 과연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황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본인의 권한이 더 강해진다는 그런 좀 열린 생각으로 당 운영,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국면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무리 수능 시험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고3 때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지금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수능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시험 치기 전에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대선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대선 행보 때까지 가기 위해서 전 단계 밟아야 되는 과정들을 당에서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잘 안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거꾸로 저는 지난번에 민경욱 대변인 했던 발언 다시 지적하지만은 백브리핑 안 하겠다, 기자들과의 대화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들. 저거 사실 황교안 대표를 보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둘러싸는 것이지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행보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희한한 상황에 황교안 대표에 놓여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내에서 정치혁신 맡은 신상전 의원도 전략 또 전술도 없고 대변인만 가득한 것 같다라고 쓴소리를 하던데요. 이런 자유한국당으로 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오늘
바른미래당에서요.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일가를 했었습니다. 이 집안 싸움이 격해지는 사연 한번 듣고요.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재환 전 위원장이 어제 직접 나서서 유승민 의원이 지도부 교체 외에 다른 혁신안들은 모두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행여라도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라면 혼자 가시지.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생각은 진작 버리시기 바랍니다. 1번이나 2번 아니면은 출마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양당으로 돌아가실 것을 권합니다.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손학규 대표가 갈 테면 혼자 가라라고 하던데요. 이준석 의원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좀 이상한 건데 네. 저는 손학규 대표님께서 저렇게 격렬한 어조로 준비해온 멘트를 던지시는 거는 제가 참 의외인 게 사실 뭐 선거 때 보면은 진짜 확신에 찬 사람들이 많은 명예훼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뭐 종북 성향이 있다 이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한 말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믿는 분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손학규 대표께서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유승민 의원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끝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혼자 지금 굉장히 격앙돼가지고 발언하고 계신데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근거가 되는 말씀은 본인이 임명했던 주대환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유승민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건 내가 한 말을 근거로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저게 무슨 신빙성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공격인가 사실 네.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전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와의 공방을 저희가 한두 번 보는 건 아닌데 네. 여전히 답은 하나일 수밖에 아니 없다는 생각이 공방이 아니라 듭니다. 유승민 대표는 그냥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밖에 나가 저렇게 격한 액션으로 손학규 대표는 거짓말을 중지하시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네. 입장문 내는 게 저렇게 믿으시는 분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뭐 그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신념이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설득하는 게 참 힘듭니다. 지금. 네, 안타깝지만 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모든 하태경, 권은희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까지도 유승민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심은 할 수 있다고 김수민 봅니다. 최고위원은요. 뭐 김수민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아니에요. 원래 출신. 네. 왜 말소리가 적어지세요? 아니 세 분이 주도적으로 했다 이거죠. 다음 아이템 가는 걸로 살려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무더위에 달관이의 활약상 때문에 계속 화제로 삼고 있습니다. 탈영견 타이틀을 이제 벗어버렸던 모양인데, 김재희 변호사님, 탈영했을 당시의 모습까지 두고두고 이 사람의 이 강아지의 인생 역전이 화제더라고요. 네, 그렇게 탈영을 할 당시 나이가 2세였다고 합니다. 예, 네. 2살이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요, 군용 트럭 철망을 뚫고 탈출했다가 하루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인근 야산에서 건강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왼쪽은 체포 당시의 모습인가요? 네, 탈영했다가 발견된 그렇죠. 거죠. 네, 탈영했다 네. 발견된 달관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고 나서 최고의 수색견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합격률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견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강아지들 중에서도 딱 훈련을 받아서 시험을 통과한 30%만 이제 군견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이 군견 훈련을 마쳐서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할 만큼 되게 뛰어난 그런 성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훈련들이 쌓여서 이번에 이렇게 큰 좋은 누리 양을 발견하는 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가려가도 갈 수 없는 가파른 산 속에 있는 좋은 누리양을 찾아낸 달관이, 이 많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자세, 보고자세라는 걸 또 보신다고 하죠.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했던 정가 소식, 사회 소식까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